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타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안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이제 시간이 일단 딜레이 됐으니까 막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자는 미디 리프팅과 미미 리프팅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의 내용과 그리고 동영상 위주로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학회에서는 아나토미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 아나토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론에서 한 10분 정도 하고, 그리고 강론에서 수술에 대한 그러한 내용과 동영상을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미디 리프팅은 미니멀 인베이시브 딥 인텐시브 리프팅이라는 컨셉이고, 미미는 거기에 메쉬 인서팅을 하는 컨셉으로 저희들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저널 러브에서 특히 이 수프라옵탈과 수프라트로쿨리아, 라크리말, 인프라트로쿨리아, 익스터널 레이살 같은 옵살믹 브랜치와, 그리고 인프라오비탈과 자이마티코 페이셜, 자이마티코 템포랄, 그리고 이러한 맥실라리 브랜치와 멘탈과 보컬과 오리큘러 템포랄 너브인 그러한 맥실라리 브랜치가 있겠습니다. 특히 C2에서 올라오는 그레이트 오리큘러 너브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유럽적으로 지배를 하는 더마토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치게 되면 상당히 심한 오탈지하고 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센서리 너브로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정면 사진에서 보면 같은 그러한 너브의 기시를 볼 수가 있고, 특히 수프라오비탈과 인프라오비탈 그리고 멘탈 너브는 하나의 미드 퓨필라리 라인으로서 이어지는 그러한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옵살믹 브랜치, 옵살믹 더마툼과 맥실라리 더마툼 그리고 맨디블러 더마툼을 보여준 그림입니다. 페이셜 너브의 스컬뷰에서 이러한 컨셉으로 지금 너브가 나온다는 것을 개념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머슬뷰에서도 역시 특히 우리들이 중요시하는 이 템포럴 브랜치, 프론탈 브랜치라는 템포럴 브랜치와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터미널 브랜치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즉 다시 말해서 콜레이터럴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그런 브랜치이기 때문에 이 템포럴 브랜치와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를 다치면 이것이 상당히 페이셜 팔시가 시퀄레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널 맨디블러 브랜치 같은 경우는 미드페이스나 목 쪽의 수술, 조라인, 조우 쪽에 수술하면서 많이 다치게 되고, 템포럴 같은 경우는 포헤드나 템플 쪽에 수술하면서 많이 다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스파인 포지션에서 스키마틱한 페셜 러브의 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카디바 섹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앞에 이용영 원장님이 강의한 내용에도 들어있었는데, 템포럴 브랜치와 자이마틱 그리고 버컬과 맨디블라 브랜치에서 이 너브 위치입니다. 대부분이 프론탈리스 머슬과 그리고 스마스 아래로 기시하고, 버컬 브랜치 같은 경우는 파로티드 그랜드 안에서 기시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맨디블라 브랜치 같은 경우는 플라티스마 아래. 그렇지만 이 플라티스마가 굉장히 얇은 머슬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쪽에 그 라이프 석션을 한다거나 또는 미드페이스 리프팅을 할 때 굉장히 중요시하는, 또 다치기 쉬운, 또 뉴로프럭시아 같은 그냥 너브 데미지만 와도 상당히 한 달에서 3개월까지 가는 그런 후유장애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터미널 브랜치는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이 갈리아와와 슈퍼피럴 템포럴 파시아 또는 템포럴 프레탈 파시아 그리고 스마스 플라티스마가 한 레벨이라는 컨셉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레벨이라는 것을 컨셉을 가지시면 이러한 아나토미적인 개념이 여러분들이 리프팅 수술하거나 다른 어떠한 필러나 또는 무슨 다른 시술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컨셉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 뷰 또한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윈도우를 열어봤을 때 그 아래 쓰는 머슬과 파로티드 그랜드, 페셜 러브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입니다. 스마스는 특히나 앞쪽에 30cm 정도의 픽스드 에어리아가 있고, 그리고 나서 모바일한 그 스마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미니 리프트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좀 다이섹션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그 소파 버튼 피노미나라고 그러죠. 이 자이마틱 아치 아래에서 움푹 패인, 리프팅하고 나서 움푹 패인 그러한 피노미나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나중에 슬라이드에 나옵니다만 이쪽에 있는 마스테릭 리가먼트를 충분히 다이섹션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스의 개념이 이쪽에 픽셀가 돼 있고 이쪽에 모바일하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가 고정을 하면 이것은 미드페이스 리프팅이 또 따라 올라올 수 있는 또 다른 컨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또한 강조하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리테닝 리가먼트가 그 다음에 강조가 됐는데, 이것이 트루 리가먼트, 즉 다시 말해서 본에서부터 기시하는 리가먼트와 이 머슬과 스마스층에서 기시하는 폴스 리가먼트가 있겠는데, 특히 이 트루 리가먼트 중에서도 오비탈 리가먼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포헤드
리프팅 수술할 때 여기를 꼭 템포럴적으로 어프로치 해가지고 커트해주면 상당히 포헤드 리프팅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리가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드페이스에서는 자이마틱 리가먼트와 이 마스테릭, 큐테인스 리가먼트, 물론 플라티스 모리큘러 리가먼트, 이 폴스 리가먼트가 중요시되는데 그 이유는 이 리가먼트는 열어줘야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커튼 피노미넌, 소파 버튼 피노미넌이 바로 이 자이마틱 아치와 마스테릭 리가먼트 사이에서 여기서 딤플이 오는 겁니다. 움푹 패인 증상이 오는 거죠. 우리 소파에 버튼이 있으면 움푹 패이듯이. 그래서 이 리가먼트들이 강조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킨이 처진다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결국 저희들이 리프팅을 할 때 이쪽에 당겨준다 개념을 잡아봤을 때 초울이 처졌을 때 주로 수술하고 네소리벨 폴드, 메리오넬 라인이 심했을 때 수술하고 또 턱 라인이 많이 뭉개졌을 때 수술하게 되는데 마스테리 리가먼트를 이쪽을 커트를 하고 트랙션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리지턴스, 즉 다시 말해서 저항하는 힘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스킨과 스마스와 리테닝 리가먼트까지 같이 당겨주면 굉장히 쉽게 따라 올라간다는 그런 컨셉의 스키마틱한 그림인데 거기서 강조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리가먼트, 리테닝 리가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사전 등록하신 선생님들이 한 700분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입문하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나토미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러한 트루 리가먼트와 펄스 리가먼트에 대한 개념 정리, 다시 말해서 어느 것을 어떻게 커트하고 어떤 것을 다이섹션을 해야지 충분히 페이스 리프팅에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리큘러 플라티스마 리가먼트 같은 것은 모양이 이렇게 와이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스테리 리가먼트고 오리큘러 플라티스마 리가먼트인데 이런 그 컨셉 자체가 이쪽을 충분히 다이섹션을 해주고 리프팅을 해주면 이것이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따라 올라간다는 컨셉도 되고 이쪽이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러한 트루 리가먼트 그리고 폴스 리가먼트에 따른 그러한 그 서지탈 섹션에 비해서도 역시 이것을 어느 정도 커팅을 해주고 다이섹션을 해줘야지 따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쪽에는 이런 파르테드 그런데나 여러 가지 페이셜 러브, 아트리, 베인 같은 것이 중요도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아나토미를 충분히 숙지하시면 여러분들이 손과 그리고 브레인이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슬 또한 중요한데 이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가 주종으로 만나는 베슬입니다. 저는 원래 뉴로서전이기 때문에 브레인 수술할 때 대부분의 이쪽에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를 날려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뒤쪽으로 가는 옥시탈 아터리, 맥실라리 아터리, 페이셜 아터리, 앵귤러 아터리 이런 것이 다 콜레터럴 서큘레이션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더라도 이쪽에 피바다를 안 만들려면 되도록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끊을 이유는 없습니다. 역시 같은 그림인데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와 옥시탈 아터리 그리고 맥실라리 아터리, 페이셜 아터리가 이렇게 콜레터럴 서큘레이션이 칩니다. 특히나 우리가 템플 수술할 때 슈퍼피셜 템포럴 베인에서 나오는 센티넬 베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포헤드 리프팅 할 때도 많이 쓰지만은 이쪽에 관자놀이에 있는 이런 센티넬 베인, 메디알 자이마틱 템포럴 베인인데 이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샘플이 썬큰다운 냅니다. 이 관자놀이가 움푹 나중에 이렇게 아트로픽 체인지 같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끊을 필요는 없는 그런 베슬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이섹션 할 때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이렇게 세프티 존, 보통 프리 오리큘라 라인에서 3, 4cm을 말하는데 그렇지만 이쪽 라인 쪽에 있는 마지널 맨디뷸러 브랜치는 상당히 중요시하는 거. 제가 신경 들었다 보니까는 수술하다가 여기 다쳐서 페이셜 팔시 와가지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것은 진짜 섬세하게 다뤄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플라티스마 위로만 어프로치를 하신다면 절대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유로프락시아니까 환자와 납보만 잘 형성하면서 페이셜 팔시가 좋아지는 한 달에서 3개월까지 스트레스는 받으시겠지만 잘 일극을 하면 대부분이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플레인을 무시하고 수술을 하셨다거나 어느 정도 커팅이 됐다 그러면 주저마시고 큰 병원으로 빨리 보내시는 것이 그래도 이 너브 트랜스플란테이션 같은 수술이 있으니까 뉴로프락시아나 엑스노트메시스, 뉴로트메시스 같은 그러한 인절을 당했다는 보내는 게 낫고 단지 내가 뉴로프락시아다, 너브 컨티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킵해도 관계. 파셜 아나토미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구조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스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구조도에 대해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목 또한 강조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레이트 오리큘러 너브, 그리고 익스터널 저글라 베인에서 올라오는 패슬, 그리고 플라티스마 오리큘라 리가먼트, 그런 것이 구조물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페이셜 너브에 대한 랜드마크가 있지만 이게 번스타인이 강조한 프리오리큘 라인에서 1.8cm, 자그마틱 아치의 바디 포션에서 2cm, 거기가 세프티 존이고 나머지는 덴저 존이다. 그리고 특히 포헤드에서 아이브로에서 2cm까지는 중요한 여기 인조리 포헤드 수술 받다가 여기 인조리 받아가지고 마비가 왔다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마비는 2% 리도카인에 의해서도 일시적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프론탈리스 머슬로 접근을 했다면 프론탈리스 머슬 상방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겠고, 또 하나는 서브 페리스탈 어프로치에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 사이를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포헤드 수술하실 때도 서브 페리스탈 어프로치나 또는 서브큐테니어스, 즉 다시 말해서 프론탈리스 상방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듀얼 플레인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 템포럴 브랜치 자체가 터미널 브랜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심하십사 하는 강조를 드립니다. 물론 마지널 맨디뷸라 너브 또한 중요한 너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 또한 터미널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자그마틱 아치 쪽에서 페시알 너브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슈퍼피셜 템포럴 파시아와 딥템포럴 파시 사이에 있는 인터파시알 플레인으로 템포럴 쪽에서는 어프로치 하시고, 자그마틱 아치 쪽에서는 과감하게 서브페리스탈 어프로치로 하시면 관계없습니다. 물론 아예 서브큐타니어스 어프로치를 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오메가 V라든지 실리프팅 할 때는 전부 서브큐타니어스 어프로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는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머슬 또한 굉장히 강조, 특히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에서 머슬도 또한 강조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머슬 중에서도 기능상으로 보면, 펑셔널하게 보면 리베이터 머슬이냐 또는 디프레스 머슬이냐, 이러한 기능상의 구조도 여러 가지 노화의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강조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입꼬리점, 우리가 모디올러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디올러스 입꼬리점은 왜 강조를 하냐면 코케시안 백인들은 75%가 이 모디올러스가 입꼬리 상방에 위치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 75%가 이쪽에 입꼬리 하방에 위치합니다. 특히 나이 들면 더 입꼬리가 더 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것이, 수술을 하시는 분이라면 입꼬리 올림술이라는 수술, 입꼬리 올림술이 여기서 또 먹히는 수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아나토미에만 보더라도 이 모디올러스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하방에 위치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면서 처지기 때문에 이 입꼬리 올림술에도 사람이 상당히 이미지 업됩니다.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여자 사장님들을 타겟으로 하면 굉장히 그것도 주요한 하나의 비즈니스 방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머슬의 액션에 따른 우리들의 그 주름이 생기는 방향을 보이는 슬라이드인데, 이 슬라이드가 너무 재밌는 슬라이드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링클 포메이션의 원인이 되는 주름 방향이고, 저희들이 스카 리비전을 할 때도 이 방향을 보고 스카 리비전을 잡는 그러한 성형외과 책도 보셨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은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코스메틱 서저리는 결국은 디플레이션과 디센트에 의해서 오는 주름을 얼만큼 좋게 하고, 저희가 관점으로 가는 것은 뷰티 그리고 하모니, 밸런스가 중요한 개념으로 있는, 물론 모폴로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율과 그게 있지만, 노화라는 것이 어퍼와 미드 포션이 증가하고 로우 원서드가 줄어드는 게 노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만 보더라도 역삼각형과 정삼각형에 따른 노화의 정도를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페이셜 토시스가 중력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느 방향으로 우리들이 올리는 것이 결국은 리프팅을 하는 거냐. 거기에는 이 슈퍼피셜 팻과 딥팻이 또 관여가 있겠고, 또 거기에 따른 발생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리드 포션과 그리고 말라 포션,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서브 말라 포션 같은 것이 네소레비얼 폴드가 나타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네소 주갈 폴드라고 하는 인디엄 주름이라고 하는 그 포션이 나타나는 것은 발생학적으로 이미 틀린다는 거죠. 옥시피탈과 서비크탈과 인프라오피탈 라미나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발생학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이 주름은 올 수밖에 없고, 이 주름을 개선시키는 것이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아나토미를 충분히 알고 인지하시면 여러분들이 환자한테도 접근할 때도 이래서 오는구나, 이래서 이게
회복되기가 어렵고 왜 이래서 미드페이스 리프트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페페즈 상방으로는 우리 티어트롭이라고 하는 그 내수 주갈 폴드와 내수 레비알 폴드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발생학적인 원인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또 스페이스가 유지가 되어 있고 그게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조울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소개하는 리프팅이 되겠습니다. 턱 또한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 목표는 뭐냐? 엘리베이션과 리덕션을 시키자. 늘어진 것은 줄여주고 처진 것은 올려주자는 개념이고 그래서 커렉션을 해주다는 것이 목표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벡터에 따른 모양의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소개시킬 미미 리프팅은 에스테틱 서저리 오브 더 페셜 모자익이라는 책에서 나온 그런 컨셉인데 미니멀 인텐시브, 디 인텐시브, 인베이시브, 딥 인텐시브 페이스 리프트인데 이러한 디자인으로 해서 페이스 리프트를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해서 인시전을 하고 다이섹션하고 그리고 절제를 하고 슈처를 하는데 키 슈처 또한 AA-, BB- 그리고 이어롭 아래 그리고 트라우스 상방 이렇게 해서 네 군데 키 슈처하고 꼬매는 비교적 평이하고 로컬에도 쉽게 할 수 있는 미니 인베이시브한 그래서 오직 커브 라인은 그만큼 이쪽에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내수 주갈 폴드를 많이 개선시켜주고 내수 레비알 폴드를 개선시켜야지만이 이런 반곡선의 커브 라인이 나타나는 즉 다시 말해서 영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디자인에 대한 컨셉이고 결국은 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미미 리프트는 미니멀 인베시브 메쉬 인서팅 페이스 리프트인데 결론은 그동안 했던 판 리프팅이나 오메가 V 또는 이지 리프팅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떤 개념으로 했냐. 이게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하는 요실금 때 쓰는 메쉬인데 모노필라멘트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컨셉은 마크로포러스입니다. 75 마이크로미터의 마크로포러스인데 이 개념은 뭐냐면 결국은 여기서 보면 이러한 모노필라멘트인데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쉬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마크로포러스라는 컨셉 자체가 75 마이크로미터는 이쪽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의 박테리아와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이 아래에서 형성이 됩니다. 특히 10 마이크로포러스 같은 것은 과거 테플론이라든지 고텍스 같은 것이 이런 것에 해당이 돼서 많은 박테리아가 기생하고 인펙션의 원인이 되는데 75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메쉬라는 머티리얼은 상당히 한 번만에 수술이 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 되겠고 이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괜찮습니다. 컨셉은 미드페이스에서 올라가는 자그마틱 아치의 상방에 슈퍼피셜 템포럴 파시에 걸어주는 이 메쉬의 두 가지 커넥트가 되겠고 포스트 오리큘라에서 넘어가는 이쪽에 조울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한 번의 이런 컨셉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